자, 계속해서 이어서 지수 함수의 응용 파트입니다. 지수 함수에서 응용 파트라고 불리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바로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하지만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는 조금 복잡한 면이 존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하게 y는 a의 x제곱의 최대 최소다. 얘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y는 a의 x제곱의 최대 최소는 a가 1보다 클 때는 만약에 범위가 m에서 x가 n 사이면 증가함수기 때문에 a의 m제곱이 최소가 되고요. a의 n제곱이 최대가 됩니다. 간단합니다. 보여주자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건데 이때 당연히 여기가 n이고 여기가 m이라고 치면은 최대 최소 영향을 받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때가 최소, 이때가 최대인 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0에서 a가 1 사이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m에서 n 사이라고 치면 이때는 반대로 a의 m제곱이 최대가 되고요. a의 n제곱이 최소가 되겠죠. 이거는 뭐 크게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감소함수 꼴이니까 이거 그래프를 짜증나네. 그러면은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일 때 당연히 이때가 최대, 이때가 최소가 되겠죠. 짜증나는 게 뭐냐면 그래프 요 표가 한번 고정이 되면은 어떻게 옮기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삐뚤어져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끝나면 좋은데 두 번째로 이런 형태가 발생합니다. y는 a의 x제곱의 제곱 더하기 m 곱하기 a의 x제곱 더하기 n과 같은 형태, 즉 지수 함수가 일반적인 미지수로 들어가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형태. 그러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시. 자, y는 3의 2x제곱 빼기 12의 3의 x제곱 더하기 27은 하고 주어졌습니다. 자,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얘의 최대 최소는 이때는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는데 이걸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t는 0보다 크다. 왜냐면은 이게 지수함수가 음수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y는 t의 제곱 빼기 12t 더하기 27 해서 y는 t제곱 빼기 12t 더하기 36 빼기 9인가요? 그래서 t 빼기 6의 제곱 빼기 9. 근데 이때는 그러면은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t가 0보다 크다 라고만 조건을 줬잖아요. 문제는 이때도 조건을 주긴 할 겁니다. 이때도 조건을 주긴 할 건데 그냥 내가 임의로 문제를 잡느라고. 그럼 이땐 t가 6일 때 최소값이 얼마? 9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아마 최소만 물어볼 거예요. 문제에서 최소. 최대는 묻지 않을 겁니다. 왜? t가 이게 이 자체가 뭐예요? 이차함수가 되죠.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여기가 또 뻥 뚫려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최대값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 여기가 뻥 뚫린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 최소값만 묻는 형태의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걸 실제로 뭐 문제로 주어지면은 조금 더 편하긴 하겠죠. 다른 예시가 되는 문제가 하나 있나요? 이걸
잠시만요. 음, 그리고 이런 형태의 문제도 존재를 합니다. 이건, 자, 예시 두 번째. 뭐냐면은, y는 6의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런 형태. 그럼 이때 여러분은 뭐 똑같겠지. 얘를 t로 치환하고 얘를 t 제곱으로 치환하면 되겠지 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냐면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제곱하면 3의 2x제곱 즉 9x제곱 더하기 2 3의 x제곱 3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됩니다. 즉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은 t제곱하고 얘가 t제곱이죠. 요게 넘어가서 빼기 2라고 치환이 돼요. 그래서 t제곱 빼기 2라고 치환을 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럼 저 문제를 풀어보면 y는 지금 6t 빼기 t제곱 빼기 2가 되고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더하기 2를 풀게 됩니다. 그럼 t가 이제 0보다 크다라고 놓고 풀면 되겠네. 그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지금 자 얘가 t죠. 근데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t란 말이야. 우리 이거 느낌이 와야 됩니다. 뭐예요? 둘 다 양수예요. 둘 다 양수를 더했을 때 산술 기하에 의해서 2배의 루트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하지만 얘는 1과 같죠. 즉 뭐예요? 이때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놓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얘는 실제로 계산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이 풀어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한 문제인 거지 풀기 위한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갖게 됩니다. 이거는 지수 함수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 함수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풀이가 갈려요. 근데 그거를 모든 유형을 개념 설명에서 설명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보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센 상문제를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해도 돼요. 중이나 하 문제는 여러분이 풀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를 구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 형태들은 조건이 주어지니까 최대값 혹은 최소값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도 존재를 한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넘어서 지수에서는 그러니까 함수와 연관이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지수 방정식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y는 fx라고 놓으면은 함수고요. fx는 0으로 놓으면 뭐였어요? 방정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수 방정식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지수 방정식은 또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있을 거예요. 자, a의 x제곱은 0이라고 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 a x제곱은 반드시 양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런 형태 a의 fx는 a의 g의 x와 같은 형태의 방정식을 풉니다. 밑이 같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fx는 g의 x다 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건 밑이 같은 경우에요. 두 번째로 밑이 서로 다른 경우, 밑이 서로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솔직히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밑이 서로 다른 경우는 로그 파트로 넘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2의 fx랑 4의 g의 x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를 2의 제곱하고 gx 이렇게 쓰면 되니까 fx는 2의 gx다 라고 놓고 풀면 됩니다. 이건 밑이 다른 경우가 아니라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경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2의 fx는 3의 gx 같은 밑을 아무리 노력해도 같게 만들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푸냐? 바로 로그를 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 로그를 써도 상관은 없지만은 밑을 어느 하나에 맞춰서 요 앞에 이렇게 fx를 내리는, 여기 붙은 걸 이렇게 내리는, 그래서 이렇게 된 형태의 방정식을 풀어냅니다. 하지만 문제마다 당연히 이해가 복잡해지는 경우를 방지해주는 무언가를 실행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함수의 최대 최소와 비슷한 형태, 뭐 y는 a의 2x제곱 플러스 m의 ax제곱 플러스 n이라는 함수가 존재했죠. 근데 여기서 얘가 는 0으로 바뀌는 형태의 문제. 이 경우는 뭐예요? ax제곱은 t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되 조건은 뭐였어요? t는 0보다 크다라고 조건이 붙을 겁니다. 이게 반드시 이제 꼭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수에 미지수가 붙은 거를 문제를 풀어냅니다. 근데 지수의 미지수에다가 밑에도 미지수인 문제가 존재를 해요. 밑에도 미지수인 문제. 그러면은 뭐 fx 여기다 h의 x제곱 이거와 밑이 또 g의 x 그 다음에 h의 x제곱 이렇게 붙습니다. 그럼 이때는 지수가 미지수고 밑도 미지수야. 이때의 조건은 밑이 둘 다 같거나 아니면 지수가 얼마? 0이면 됩니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모두 근으로 삼으면 됩니다. 모두 근으로 삼아야 돼요. 참고로 근데 얘네 둘은 모두 양수여야 됩니다. 둘 모두 양수. 그러니까 x값이 양수란 게 아니라 fx와 g의 x가 모두 양수인 범위에서만 성립을 합니다. 미시기 때문에 미세 조건에 의해서. 자, 그래서 방정식도. 근데 얘는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지수가 같은 경우는 예시를 한번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것 같아서. 뭐 이런 게 있네요. 자, x의 x제곱 곱하기 8의 x의 8제곱은 x의 x제곱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x의 x 더하기 8제곱은 x의 2x가 됩니다. 이거 x에다 제곱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 곱하는 거죠. 그래서 2x. 그럼 이때는 밑이 똑같아요. 일단 미지수로. 근데 얘가 1이거나 왜냐면
얘네 둘 모두가 1이 돼 버리면 이 지수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x가 1이거나 이때는 밑을 가지고 지수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지수값에 상관없이 같아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플러스 8은 2x와 같다. 그래서 x는 8이다.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x는 1과 8 이렇게 두 가지 이런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이 두 개가 같다 라고 표현한 이 두 개 모두 1로 만들어서 지수가 다른 경우엔 이건 지수가 같았으니까 여기 밑에도 미지수가 들어있지만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수 부등식입니다. 자, 지수 부등식에는 별표를 치면 좋은 게 얘는 일단 첫 번째로 a의 fx와 a의 g의 x 이렇게 써 있으면은 방정식과 동일하게 그냥 지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얘는 또 다릅니다. a가 1보다 큰 증가함수면 부등호 방향은 어때? 그대로. 하지만 0에서 a가 1 사이인 감소함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를 친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a의 x제곱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존재를 해요. 뭐 a는 예시를 들어보자면 2의 2x제곱 빼기 6의 2의 x제곱 더하기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2의 x제곱을 또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단 이때 조건은 t가 0보다 크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풀어야 되고요. t의 제곱 빼기 6t 더하기 8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t 빼기 2와 t 빼기 4가 만족이 되는데요. 이때 결국 t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거는 뭐예요? t값 구하는 게 아니라 x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는 2의 제곱과 같으니까요. 1에서 x는 2 사이다 라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란 형태로 문제를 풀게 돼요.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됩니다. 단 이런 경우도 존재는 합니다. 이런 경우. 자, 2의 2x제곱 빼기 2의 2x 빼기 8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똑같이 t로 치환하면 t제곱 빼기 2t 빼기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때 t 빼기 4 t 더하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t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표시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t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얘를 무시를 하고 그냥 t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즉 2의 x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요것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이렇게만 쓰게 돼요. 그럼 여기 0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얘는 당연히 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냅니다. 이게 지수 부등식의 제일 기본적인 형태예요. 물론 이게 감소함수면은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바꿔낼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긴 하겠죠. 얘가 만약에 t가 2분의 1 여기서 만약 t가 2분의 1이었다. 즉 이게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얘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냅니다.
지수 부분은 조금 어렵긴 해요. 익숙해지기까지 지수만 해도 조금 걸리는데 거기다 함수까지 풀려면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지수, 함수 파트를 모두 봤고요. 이 개념 설명만 갖고 문제 풀기는 조금 많이 복잡할 텐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꼭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댓글과 채팅 기능을 활용합시다. 계속해서 로그 함수 보겠습니다.